자, 여러분, 여기는 뭐 내용이 너무 쉬워갖고요. 그다지 뭐 선생님이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권과 해수의 순환.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지구계에서 수권 있죠, 수권. 수권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 중에 바닷물의 특성과 순환. 뭐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뭐 옛날 고대인들이 살던 데 보면은 뭐 고래 같은 거로 문학 작품을 쓰기도 하고 뭐 포세이돈 신화도 있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지구계 중에 우리 수권 그 중에도 바다에 대한 특성들을 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단은 자, 수권의 구성. 그래서 물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수자원으로 쓰는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분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죠. 자, 페트라 중동에 있는 사막 도시인데 고대 도시래요. 그래서 뭐 7세기 무렵에 나와 있고 뭐 사막하고 협곡이 있고 그래서 거대한 도시고 여기서 특이하게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 저장 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멀리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들 로마 같은 데도 수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들을 어떻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용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은 물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수권에서 물의 분포와 그 비율.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영상이 쉬워요, 여러분. 지구 표면은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70% 이상, 3분의 2 이상이 다 물로 되어 있죠? 지구에 있는 물은 바닷물, 하천수, 지하수, 빙하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있죠. 바닷물도 있고, 지하, 하천, 여러분 계곡물들도 있고, 빙하도 있고. 수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 수권이라고 하죠. 다 배웠어요, 우리. 지구에 분포하는 물은 대부분 해수입니다. 해수는 지구 전체 물의 약 97.47%를 차지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97.4%니까. 해수를 제외한 약 2.53%는 소금기가 없는 담수입니다. 담수, 민물이라고 그러죠. 민물, 소금기가 없어요. 이 중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하천수와 호수입니다. 담수의 약 0.4%를 차지하고 지구 전체에서 보면 약 0.01%를 차지합니다. 그 민물 중에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하천수, 하천, 그 다음에 호수. 실제로는 수권의 아주 적은 퍼센트예요. 우리가 실제로 물로 마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건 극히 적은 양이죠. 땅속에도 물이 있습니다. 땅속에 흐르는 물은 대부분 비나 눈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깁니다. 담수의 약 30%를 이번에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장마 때도 비가 많이 왔죠. 대부분 다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의 양을 늘려주겠죠. 차지하고 지구 전체에서 보면 약 0.76%를 차지합니다. 아까 우리 하천이나 호수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지하에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양이 꽤 있는 편이에요. 담수의 대부분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얼음 또는 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담수의 약 69.6%를 차지하고 지구 전체에서 보면 약 1.76%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은 다 얼음으로 돼 있어요. 얼음. 그래서 이 얼음이 녹으면은 해수면이 무려 60m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이겠죠? 지구는 물이 풍부한 행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하천수와 호수입니다. 이는 수권 전체에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0.0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은. 자, 그럼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책도 그냥 간단히 여러분 밑줄만 치면 돼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 자,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서 자, 바닷물이 대부분이고 바닷물뿐만 아니라 빙하, 지하수, 우리 하천수, 호수 등. 그래서 얘네들이 수권. 그냥 간단히 밑줄 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아까 우리 지구에서 물은 대부분 해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 전체의 물의 97.47%.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있는 물을 100으로 쳤을 때 그 중에 97.4가 해수예요. 나머지 2.54가 담수. 아까 짜지 않는 물이라고 그랬죠? 짜지 않은 물로 분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담수 중에 이 짜지 않은 물 또는 우리 민물이라고 그러죠. 민물이라고도 해요. 민물. 자, 그 중에 2.53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빙하가 차지하고 있어요. 빙하. 그리고 또 지하수가 0.76. 그 다음에 하천 및 호수가 0.01%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극히 적은 양이라고 그랬죠? 자, 그 중에 만약에 이 담수, 자, 담수를 100이라고 쳤을 때, 다시 100%라고 쳤을 때, 자, 대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빙하에, 자, 담수를 100이라고 쳤을 때 거의 70% 정도가 빙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물의 바닷물을 제외한 모든 민물 중에 거의 70%가 빙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천, 지하수가 약 30%.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하천수랑 호수는 0.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담수,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짜지 않은 물 중에 물을 100이라고 쳤을 때 70은 빙하, 나머지 거의 30은 지하수, 그리고 극히 일부가 하천과 호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밑줄 좀 더 칠까요? 자, 우리 아까 97.47%를 제외한 바닷물을 제외한 2.54가 소금기가 없는 담수. 이 담이라는 거는 물다. 물다. 그 연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담수지만은 대부분 얼음이나 눈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는 지하수로 존재해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하천과 호수로 극히 적은 양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넘어갑시다. 자, 우리 두 번째 소단원, 소중한 물이 어떻게 자원으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수자원의 활용 사례.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얘도 영상으로 한번 우리 볼게요. 물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음식을 만들거나 씻을 때 물을 사용합니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작물 농사할 때 또는 공업용수로도 쓰이죠. 때도 사용됩니다. 또한 강이나 바다는 배가 지나는 운송 통로가 되며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 등과 같이 옛날부터 강이랑 바다를 이용해서 물건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전기도 많이 만들죠. 발전소. 물의 움직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은 다양하게 이용되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용도별 수자원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냥 나온 거예요. 실제 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를 많이 그 짓죠. 다음으로 하천에 흐르는 유지용수와
각 가정에서 이용하는 생활용수 하천을 흐르게 하려면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계천에 가봤어요? 청계천도 그 청계천이 계속 흐르려면 일정량을 유지해야 돼갖고 계속 펌프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천도 하천이 유지되려면 우리 물을 계속 일정량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걸 유지용수. 용수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로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여러분 샤워하고 세수하고 뭐 음식하고 그럴 때도 많이 쓰이죠?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상이 발전하니까 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기후 변화로 가뭄이나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물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은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수자원의 양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우리 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책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소중한 물. 자, 그래서 뭐 물 부족, 가뭄으로 뭐 물 부족이다. 여러분은 도시에 살아갖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시골 같은데 시골 같은 데나 도시 말고 도시 외곽에는 물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뭐 우유도 없고, 왜냐면 얘도 살 수가 없죠. 생명체가 수박, 식물도 살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칠게요. 자, 그래서 물은 생명 유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농사에도 필요하고 공장에서도 물건 만들 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운송 통로, 우리 아까 얘기했죠.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배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조력 발전은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이런 거로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수자원. 이 숫자가 물 숫자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용도별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농업용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유지, 생활, 공업용수. 그래서 우리 아까 보면은 유지용수라고 나왔죠? 유지용수. 하천에 흐르는, 하천이 일정량을 흐르려면 물이 흘러야지. 안 그러면 강 바닥이 드러나요. 하천이. 이때 필요한 물을 유지용수.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뭐냐면은 농업용수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많이 쓰여요. 자, 넘어갑시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수자원의 가치, 이거 다 아까 얘기했죠? 인구 증가랑 산업 발달로 물 사용량이 증가되는 추세고, 또 기후변화로 날이 더워지고 있죠? 가뭄 또는 홍수, 요새 태풍도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고 잘 관리하는 거, 치수산업이라고 그러죠? 다스린다, 물을. 그래서 치수산업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지하수 있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양이 풍부하고 깨끗해요. 하천수 같은 경우는 좀 양이 많긴 하지만은, 하천수도 얘네들은 좀 물이 깨끗해서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간단한 정수 과정, 지하에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깨끗해서 간단한 정수 과정만 하면은 먹는 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물이나 농업용수, 아까 농사 짓는데 식물들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냉난방으로도 많이 쓰여요. 지하수가 차가우니까 그거로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주변 날씨보다 따뜻해요. 겨울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아까 산업화랑 인구 증가로 무분별한 개발로 집안이 침하돼요. 지하수가 원래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지하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땅이 이렇게 움푹 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싱크홀 있죠? 싱크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대기가 오염되면 비가 오면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지하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잘 아껴 써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거 있죠? 바닷물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다는 지표의 70% 급격한 온도 변화. 자, 물은 여러분 나중에 나올 텐데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 올리기도 어렵고 온도를 빠르게 높이거나 낮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 물이 이렇게 쫙 쌓여 있기 때문에 지구가 다른 행성에 비해서는 온도가 일정해요. 근데 막 금성이나 수성, 달과 같은 데는 이런 물이 없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온도 변화를 줄여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